국회 입법데이트의 이익선입니다. 좋은 아이디어는 있는데 자본이 없어서 시작도 못 해보는 창업 아이템들, 예비 창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일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참 반갑게 들릴 만한 법률안 오늘 준비했는데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대표 발의를 해주신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그 일명 크라우드 펀딩법 이렇게 불리던데요. 네. 제안하시게 된 어떤 배경, 입법 취지가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이제 요즘에 경제가 많이 어렵죠. 네. 도저히 이제 무슨 일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또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도 이제 이렇게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무엇보다 이 경제가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이제 새로운 먹거리들이 이제 창출이 돼야 되고 경제 파이가 커져야겠죠. 그게 네. 이제 경제 활성화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경제 활성화가 잘 되려면 좋은 기업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고용도 창출이 되어지고 또 거기서 여러 가지 소비도 이루어질 수가 네. 있겠죠. 그런데 고용이 창출되어지고 또 좋은 기업이 들어서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이 투자가 제대로 잘 이루어지는 시스템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네. 좋은 아이디어들은 있고 또 좋은 기술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투자를 받지 못해서 사장되어지는 여러 어떤 기술 예. 그리고 또 노하우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일어서지도 못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네. 이런 이제 신생 벤처 기업들 또 창업 기업들에게 어떤 혁신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네. 만들어내는 게 바로 크라우드법의 핵심이죠. 네. 그러니까 국민들 개인들이 소규모의 투자를 모집을 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끔 만드는 이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개정안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어려운 용어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네. 용어에 대해서 좀 해석을 네, 해주셨으면 네, 네, 좋겠는데 네.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투자 기법 그리고 이제 핀테크라는 네. 용어가 나옵니다. 뭐 전문가들이야 너무 쉬우시겠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걸 조금 더 쉬운 표현으로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핀테크 간단합니다. 이 금융과 IT 기술을 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뭐 증권 또 관련된 뭐 송금 이체 이것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기타 등등 뭐 이렇게 예금을 한다든지 돈을 빌린다든지 이런 일들을 이런 최첨단 IT 기술과 금융의 어떤 기술이 조합해서 만든 게 바로 핀테크 기술이에요. 네. 모바일로 아주 간편하고 간단하게 자금을 공급받는다든지 또는 이체를 한다든지 기타 등 금융 서비스를 총괄할 수 있는 네. 개념을 핀테크라고 보시면 가장 쉽게 이해하시는 개념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그럼 같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폰뱅킹도 네, 핀테크 범위 안에 그렇죠. 있습니까? 범위 안에 있는 거죠. 그럼 그런데 우리도 그것이 쓰고 있었네요. 굉장히 더 네. 광범위해지고 더 네. 커지는 겁니다. 은행 창구에 가지 않으셔도 네. 이제 될 만한 수준으로 이제 이런 기술과 사업들이 발전되고 있는 거죠. 이것들을 위해서 더 육성하자라는 어떤 취지로 이제 그 핀테크 사업들이 이제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네, 아까 이제 설명드린 거죠. 네. 그 좋은 기업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좋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뭐 벤처 캐피탈이라든지 기타 등등을 통해서만 이제 투자를 받았었잖아요. 근데 네. 그게 아니라 국민들의 어떤 소액들, 네. 뭐 아까 이제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한 500만 원 정도의 수준의 투자들을 이렇게 다수가 네. 좋은 기술을 갖고 있고 또 가능성이 높은 그런 신규 벤처 기업, 창업 기업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제 법적 시스템을 이제 마련하는 것이 그게 바로 크라우드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핀테크는 금융을 의미하는 파이낸셜의 머리 글자하고 기술을 의미하는 테크놀로지를 합친 거던데요. 네. 그러면 크라우드는 그 뭐 군중을 의미하는 그 단어입니까? 네, 이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그렇군요. 이제 이제 기금을 이제 모으는 부분이기 네. 때문에 투자 자금을요. 네. 그런 이제 명칭들이 있어진 거로. 여기서 궁금해지는 의문점 하나. 네. 그렇다면 뭐 벤처 캐피탈도 네. 얘기하셨습니다만은 어차피 투자를 해주는 곳들이 그동안은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했거나 뭔가 빈 구석이 있었기에 네. 의원님께서 개정안을 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동안에 많은 아이디어들, 좋은 노하우들이 투자를 간절히 원했었지만 거절당하거나 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 많았나 보죠. 예, 그렇죠. 이제 쉽게 말하자면은 그 실리콘밸리가 미국의 힘이다. 네.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보게 되시면 정말 말 그대로 아이디어 하나만 있으면 네. 그것이 기술화되어지고 사업화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얼마 전에 그 한 기술 같은 경우는 이제 피 검사를 해서 여러 네. 가지 이제 그 사람의 몸의 진단을 이제 그 알아보지 않습니까? 네.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런데 그냥 피 한 방울로 그 사람의 질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유전자에 대한 부분들 조사할 수 있는 네. 아이디어를 가지고 네. 어마어마한 사업을 이제 일으킨 케이스들이 있었습니다. 네. 아이디어 하나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아이디어라는 것이 어떤 것을 발견하고 또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꺼집어내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 과정만 있다면은 시스템으로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뒷받침해주게 된다면은 네. 큰 기업화가 될 수 있는 거죠. 거기에 핵심이 뭐냐면 자금이에요. 네. 그런데 조그만 기업이 이제 새로 시작되기 위해서는 네. 또는 수개월이나 네. 또는 뭐 1, 2년 단위에 있어서의 큰 돈이 아니어도 네. 그것이 진행될 수 있는 네. 과정에 투자금만 있어서 진행이 되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벤처 캐피탈이라든지 기존의 이제 투자 업체에서는 네. 네. 소외되는 경우가 많았던 거예요. 아. 그래서 아이디어만 있다면 투자자의 의향에 따라서 네. 그곳에 자금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프레임을 만들 필요에 대해서 굉장히 큰 그 현장 요구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군요. 지금 실제로 벤처기업회 협회라든지 핀테크 협회라든지 네. 또는 뭐 이런 창업 관련된 그런 현장에서 뛰는 그룹들은 바로 이 크라우드법이 조속히 이번 4월에 꼭 통과되기를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얼마 전에도 네. 기자회견도 하셨고 네. 저는 이 법이 통과가 된다면은 네. 이제 우리가 그저 뭐 식사 자리나 모임 자리에서 좋은 아이디어에 대해서만 네. 이렇게 대화하는 걸 그치지 않고 그것이 실현되어지고 네. 그곳에서 창조적인 어떤 경제 또 벤처 생태계가 형성되는 과정을 아마 곧 보시게 되지 않을까라는 네. 뭐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이 핵심 내용하고요. 또 이미 발의돼서 국회에 계류 중이던데요. 네. 크라우드 펀딩법과의 차이점은 어떤 겁니까? 언뜻 봐서는 굉장히 유사해 네, 보이는. 그러니까 취지는 그 비슷한 취지에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투자법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활성화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예.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투자가 좀 더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죠. 네. 그러면 진입 장벽이 좀 낮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에 있었던 법 같은 경우는 어떤 자본금 5억 정도의 개념을 잡았는데 그거를 네. 1천만 원으로 파격적으로 좀 낮추고 자본금을. 왜냐하면 뭐 신생 다양하게 벤처기업들이 일어나는 데를 대학생 젊은이들이 하는데 네. 그 사람들이 5억 원이 어디 있습니까? 없죠. 투자를 천만원도 받기 위해서 큰 또 돈입니다. 투자를 받고 네, 진행한다는 것은 좀 현실과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네. 이제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서 1,000만 원으로 낮췄고요. 네. 그리고 이제 500만 원 이제 기업별로 500만 원씩 투자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네. 근데 이걸 또 연 2천만 원으로 제한돼 있어요. 근데 이것도 제한을 철폐하자라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네. 이제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그렇게 하자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사람당 2천만 원 이상은 투자하지 못하도록. 예. 그럼 이거는 투자 활성화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현장에서는. 네. 뭐 간단한 예를 들자면 네. 요즘에 이제 프랜차이저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야 인테리어는 2천만 원 이하로 해야 된다. 네. 라고 얘기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좋은 적절한 투자를 통해서 그쵸. 그래서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면 투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투자에는 반드시 위험이 따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그 투자자의 어떤 판단에 맡기는 건데 네. 최소한 투자자 관계 속에 어떤 잘못된 일, 사기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틀을 마련해 둔다면은 네. 투자 활성화법에 맞게끔 투자액 또한 제한하면 안 된다라는 네. 것이 이제 대표적으로 가장 큰 차이로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미 발의된 그 크라우드 펀딩 법안이 아직도 계류 중인 이유는 뭔가요? 다들 이런 요구가 있고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하셨을 텐데. 네, 일단은 이제 가장 큰 이제 이견이 예. 투자자 보호에 대한 관점이에요. 네. 이제 제가 말한 법을 조금 더 위험하다고 보시는 분도 계시고,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그리고 이제 이미 발의한 법도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러니까 워낙 지금 이제 우리 정보 보호라든지 네. 또 이제 투자하는 사람들이 큰 액수를 많이 가진 부자라기보다는 어떤 서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좀 보호자는 취지에서는 참 깊이 동감을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이 투자 활성화라는 개념으로 본다면은 네. 이 투자의 개념을 좀 달리 생각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지금 자영업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많은 투자들이 이루어지는데 그 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연 2천만 원을 로 제한해야 된다. 제한한다. 또는 예. 그 이하로 제한해야 된다 얘기한다는 것은 네. 기존의 자영업 모든 사업, 모든 투자에도 투자하지 못하게 투자 보호를 위해서 금액을 제한해야 된다는 논리와 같은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새로운 투자 방식에 대한 지금 오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견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하나 또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사실은 500만 원씩 한 기업당 투자를 해대 다양한 기업에게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네. 훨씬 더 안전한 투자입니다. 분산 투자가 이루어지는 그렇겠죠. 것이에요. 네, 네. 만약에 500만 원씩 네 군데만 투자하게 되는데 네 군데로 투자하면 이것이 오히려 더 도박이 돼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 예. 그런데 보통은 신생 기업이고 창업 기업은 리스크가 큰 대신 또 한 번은 리턴도 큽니다. 네. 그래서 철저하게 잘 조사를 하고 잘 발견한다면 네. 뭐 10개, 20개에서 한 군데만 성공을 해도 나머지의 손실을 이제 회수할 수 있는 네. 그런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것이죠. 투자의 어떤 이것이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견들이 있는데요. 네. 크라우드 법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네. 4월 국회 때 좋은 어떤 이제 결과로서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고 또 양 원내대표 안에서도 긍정적으로 이 얘기들에 대해서 오고 가고 있기 때문에 네. 또 정무위원회에서 잘 네. 또 논의가 돼서 결과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뭐 필요하다는 데는 많은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고 네, 세부적인 사항 때문에 지금 좀 진통이 있을 수 있군요. 네, 그렇죠. 네. 네.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는 편이라고 네네. 봅니다. 이 크라우드 펀딩에서 중심이 되는 온라인 소액 투자 중개업에 대한 뭐 규제, 또 규정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온라인 이제 소액 투자 중개 네. 업자의 최소 자본금 1,000만 원으로 규정했고요.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중립성 이제 조항으로 개별 발행인에 대한 네. 이 투자 자문을 금지하게 했어요. 네. 이제 왜냐면 중간에서 장난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네. 그리고 이제 청약 권유와 또 네. 광고를 제한합니다. 네. 또 이제 무분별의 광고가 이루어지면 사람들이 현혹이 돼서 잘못된 정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쌍방향적인 그렇죠. 그런 광고만 허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제한을 했고요. 그다음에 투자자들의 투자금에 대한 직접 수치 이런 것들을 금지하는 걸로 해서 이제 좀 규제 조항이라기보다는 안전 조항이라고 안전 얘기하는 조항. 것이 예. 조금 더 적절한 표현이 아닐까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온라인 소액 투자 중개 업자들이 하는 일은 네. 이 소액 투자자들을 끌어 모아서 그것으로 투자를 할 곳을 정하고 연결시켜 주면서 수수료를 받는 이런 형태의 예, 뭐 그런 직종입니까? 부분들이 이제 있을 수 있죠. 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잘못된 이제 정보라든지 네. 그런 게 나오지 않을 수 있게끔 네. 이제 방지하는 내용들을 이제 규제라는 조항으로 나오는 겁니다. 네. 일단 필요한 사람에게 화끈하게 도와준다라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로 들리는데 아까도 말씀 주신 것처럼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이 부담을 안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 개정안에 안전장치도 포함이 돼 있는가가 궁금합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이 다 이제 안전 장치인데요. 네. 흔히들 가장 불안전함은 뭐냐면 네. 안 해본 거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그러니까 해보지 새로운 않은 일에 것. 대한 이제 네. 걱정과 염려가 있는 거죠. 근데 막상 그것을 진행을 하면은 훨씬 편리하고 좋은 것인데 왜 이제 했지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아하, 많이 그런 있고요. 경우도 있죠. 또 하나는 예. 이제 기존의 질서, 이제 시장 질서를 흐트러질 수 있다라는 어떤 현재 있는 기득권에 대한 여러 이제 다양한 의견들 때문에 네. 이것이 위험하고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미 우리는 그 이상의 단위를 국민들이 투자하고 있거든요. 네. 뭐 퇴직금으로 뭐 보통 뭐 한 아. 1억, 뭐 2억 정도 되면은 그렇죠. 뭐 치킨집도 하고 빵집도 하고 그거 자체가 다 그리고 투자죠. 또 그리고 또 땅도 투자하고 예. 그리고 또 주식도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좋은 사업, 좋은 앞으로 유망할 수 있는 곳에 내가 그것도 기업에 500만 원
단위로 여러 군데를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은 경제 활성에 기여할 뿐만이 아니라 또 동시에 거기서 훨씬 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길이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재정을 조금씩 갖고 있는 사람들은 투자를 통해서 수익이 발생되어지고 그러면 노동의 강도는 사실 크지 않으면 생활을 윤택해질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제 투자를 받는 신생 기업들은 네. 사회적인 큰 고용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하면서 그러면서 다양한 우리 국가의 어떤 경쟁력을 확보시킬 수 있는 네. 이 두 가지를 잡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일이라서 이 관점 속으로 바라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그러네요. 보는 봅니다. 시각에 따라서 좀 네.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많아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그 대상이 얼마나 견실하고 그렇죠. 안정적인 것인가에 대한 어떤 공적인 검증만 그렇죠. 있다면. 네, 그렇죠. 네.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강조해서 네. 좋은 것들을 발생하게 하는 거지. 지금 투자에 대한 걸 제한하고 뭐 이런 거는 투자 자체가 위험하다라고 규정하고 가는 거예요. 네. 투자하면 안 된다, 위험하다 얘기하면서 그쵸. 출발이 다르네요. 투자 활성화, 경제 활성화법을 입법하겠다라는 거는 굉장히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는 거죠. 네, 알 것 같습니다. 네. 그 대형마트 계약직 여성 노동자들의 애환을 그린 영화 카트가 바로 이 크라우드 펀딩에 의해서 제작된 영화, 상업 영화로 네. 알려져 있는데 네. 그때 그 엔딩 크레딧에 내 이름이 올라갔다고 기뻐하는 네티즌들을 본 기억이 납니다. 네. 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제 통과가 됐을 때 기대하는 어떤 바들이 있으시겠죠. 어떤 효과들을 긍정적으로 이렇게 나타날 것이다 전망하십니까? 이건 그러니까 혁신법입니다. 혁신. 이게 어떻게 보면 투자 민주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투자는 돈 많은 그룹이나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그게 아니라 국민들 하나하나가 조그만 소액의 투자들이 우리 산업과 경제의 틀, 또 생태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인 거예요. 예전에는 뭐 거액 어느 기관으로부터 어느 뭐 또는 뭐 나라로부터 얼마의 투자를 받았다. 뭐 이런 기업만이 마치 성공할 수 있는 기업으로 이제 이게 보여졌는데요. 네. 이제는 정말 기술과 경쟁력이 있다면 국민들의 작은 금액들이 모여가지고 우리의 새로운 경제 틀을 만들어낼 수 있는 패러다임의 네. 큰 전환이 있는 것이고요. 이 두 번째는 이제 아이디어로만 있었던 관념 속에서 돌아다니거나 네. 또는 안타깝게 우리가 이거 참 기술도 좋고 이 친구가 뭐 대단한 열정을 갖고 정직하게 사업을 잘할 친구인데 라는 그룹들이 실제로 이제 우리 사업체에 보여지고 우리 사회도 이제 실리콘밸리와 같은 그런 네. 벤처 생태계가 정말 이제 형성되는 그 첫 출발을 내디디는 시작이 되지 않을까 저는 네. 그런 기대를 갖습니다. 네. 혁신법이라고 말씀하신 게 어떤 의미인지 좀 이해가 됩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이제 청년 비례대표라는 이름으로 당내 입성하셨고 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서 아마 최연소 출마자 네. 그런 또 기록을 남기셨죠. 의정 활동하시면서 또 경제 민주화, 창조 경제라는 화두 속에 우리 청년의 현실이 어느 정도나 반영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전 청년의 현실들이 이 수많은 슬로건에 묻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치가 슬로건이 되면 안 되거든요. 선동이 돼서도 안 되고. 제가 이 지금 크라우드법의 지금 개정안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이렇게 역설을 하는 이유는 네. 이것이 우리 주체적이고 또 모험을 갖고 또 자신의 어떤 갖고 있는 역량을 이 사회에 실현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틀이 될 수 있는 법이 되어져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4월 안에 통과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경제 민주화 또 뭐 창조 경제 도대체 이것이 청년의 삶에 무슨 상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젊은이들은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속히 이 정치권에서 구체적인 그들의 노력, 역량이 실현될 수 있는 네. 이 테두리를 마련하는 이 크라우드법이 이게 창조 경제였구나. 그리고 이게 경제 민주화를 만드는 또 중요한 법이 되는구나라고 실감을 할 수 있는 날이 속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치는 슬로건도 아니고 선동도 아니다라고 얘기하신 부분이 마음에 남습니다. 끝으로 향후 관심을 갖고 또 추진하시려는 입법 계획이 있으시다면? 일단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청년 발전 기본법이에요. 네. 우리 사회가 지금 젊은이들에 대한 청년에 대한 세대적 규정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또 진단도 안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들의 어떤 뭐 필요와 취향
그리고 분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발전기본법을 토대로 해서 지금 네. 현재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를 제가 인수위에 있을 때 만들었는데 네네. 예. 이것이 이제 법제화돼서 지속적으로 이 젊은 세대의 문제가 중요시 되어지고 또 실현될 수 있게끔 하고 네. 또 이제 모든 부처나 또 이제 지방에도 청년 전문가들이 있고 또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제 청년 정책에 대해서 네. 이제 몇 년마다 이렇게 꼭 계획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이제 네. 기본법입니다. 이제 네. 이 기본법을 토대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이제 법들이 이제 개정들이 이루어진다면은 네. 이제 더 부족한 건 채워져 가겠죠. 그리고 이제 그게 또 중요하게 또 통과해야 될 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부패 방지법이에요. 네. 이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공무원의 청년 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아. 그래서 국민들은 이제 공무원들이 이렇게 청렴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네. 근데 또 재미난 건 공무원들 스스로 자신들이 청렴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 여론조사를 하게 되시면 네. 굉장히 극대극으로 나와져요. 국민이 바라보는 공무원과 공무원이 바라보는 공무원.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뭐 김영란법 다 좋지만 네. 기본적으로 네. 청렴 교육을 의무화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부패 방지의 첫 걸음의 어떤 또 어렵지 않은 과정이다. 그래서 그 법을 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법은 아닌데요. 네. 결의안 하나를 준비 중인데 네. 우리나라가 국목이 없어요. 국가가 있지만 네네. 국목이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우리나라에 나무가 없습니다. 아, 예.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나무를 네. 이제 소나무를 네. 우리나라의 국목으로 좀 정하자. 그리고 이제 소나무가 요즘에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왜 이 침엽수에만 집착을 하냐라고 네. 얘기하는데 굉장히 침엽수가 어렵고 지금 뭐 멸종된다라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소나무 하면 대한민국이 굉장히 상징적이고 또 그럼요. 국민이 사랑하는 나무지 네, 않습니까? 이 나무를 보호하고 네. 또 여기에 대한 재해 정책을 잘 세워가고 예.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어떤 사랑받는 국목으로 이제 가게 하는 기반을 네.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국회 결의안을 이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근데 국목이 없었다는 사실은 지금 알게 됐습니다. 아, 네. 그랬군요. 네, 오늘 의원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회 입법데이트 오늘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